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반갑습니다. 인포맥스의 여신. 아, 가데스. 이 되고 싶은.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딱 뵈니까 무슨 그 심야에 라디오 듣는 줄 알았어요. 심야 라디오. 네, 나긋나긋하게. 제가 사실 라디오 하고 싶어서 아나운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세요? 네. 국장님 연결할게요. 모 라디오 10시 하시는 분하고 옥수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 아니, 정말요? 새벽 2시요. 새벽 2시. 아니 그러니까 밤 10시. 제가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네. 지금 이제 아침이 아니라 밤 시간 밤 10시에 하시는 그쵸. 분이 있는데요. 네. 그분하고 목소리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나긋나긋하니 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또 화요일 순서. 우리 저는 오늘 좀 사실 좀 하루 종일 뭐 시장도 쳐다보면서 또 한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일정 소화하면서 방송 쪽으로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시장 보고 있으면서 화가 났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두 분 보고 또 이렇게 저희한테 화내시려고요? 아니요. 승희 씨하고도 하고 하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뭡니까? 많이 답답하신 그런 연초인데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와 함께 이렇게 좀 스트레스도 푸시고 또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새로운 또 전략도 좀 찾아내셨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순서 소개드리면은 1부에서는 우리 톰 앤 제리와 함께 하고 2부 소개 한번 승희님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저희가 또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준송 전 리먼 브라더스의 한국 대표님 모셨고요. 30년 경력의 트레이더는 요즘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좀 살펴볼 거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시각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뭐 한 360명 넘게 들어오셨고 낯익은 또 반가운 아이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참 우리 시작 전에도 기다려 주시는 우리 진짜 우리 연합 인포맥스 라이브 우리 찐팬분들 감사드리고 데미안님 또 질문하시네. 차트상으로 깃발형보다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환율. 네, 이게 살짝 뚫리는 느낌이라서 조금 기분이 안 좋은데 아닙니다. 저 틀림없이 제리가 오늘 화내는 모습 저를 또 도발을 할 겁니다. 에디방님이 이제 화내는 모습 못 보게 되나요 하시는데 분명 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기 우리 금요일 날 위클리 리포트를 갖다가 우리 김 대표께서 준비하시고 네. 오늘 근데 또 시작하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틀을 잡아주시는 건 우리 또 톰 역할로 잡으셨다고? 네, 좀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죠. 개편에 맞게. 개편에 맞게. 예, 그래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톰 소장님께서 왁구 딱 만들어서 네. 아까는 뭐 라이브가 이러더니 방송 전에 그래요. 뭐 거의 뭐 화요일 토속적인 일본 화요일 날은 방송이네. 좀 묻어가겠다는 얘기네. 그 비슷한 처지. 비슷한 쪽이다. 예. 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가 하고 화요일 날은 소장님께서 준비를 깔끔하게 깔끔. 한번 뭘 준비해 오셨나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예, 제가 이제 뭐 아직 이제 조금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중 방송이니까 이제 주말에는 김민수 대표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건들지 않으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화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 앞으로 이제 일주일간의 어떤 이슈들, 이벤트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드리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거론할 것들은 거론하고 점검할 거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뭐 1월 첫 번째 주 이벤트를 보면 내일이죠.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12월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물론 뭐 이게 지금 앞으로 매파적인 성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뭐 의구심들 이런 것들을 조금 엿보는 계기가 되겠죠. 네. 주말 사이에 나온 얘기가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3차례 한다라고 지금 거의 알려진 사실인데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의사록에 따라서 물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미국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성 확대 요소가 되니까 그런 것들 체크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 시간으로 5일서부터 8일까지 라스베가스 김민수 대표 가보셨어요? No.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CES 2022가 이제 열립니다. 이게 뭐 미국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뭐 대면보다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향이 큰데 우리나라에서 무려 약 400여 개 기업이 참석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CES가 뭔데요? 가전쇼인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여기서 주로 나왔던 게 뭐 저 S가 쇼예요 그러면? 저 CES의 S가 쇼란 뜻인가? 또 모르시지? 그런 걸 또 어떻게 풀어오십니까? 내 모를 줄 알았어. 모를 줄 쇼. 알았어. 뭐 좀 나오면 약자 나오면 좀 찾아보고 어서 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커스터머 일렉트로닉스 쇼. 가전 준비하셨어요? 소비자 가전 야. 박람회. 그러면 다음 탄을 기대하십시오. 푹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두 분이 얘기하시면서 준비는 내가 했는데 내가 다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 11월 수출입 동향하고 12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오게 되면 오히려 두렵죠.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 항상 나오는 12월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나옵니다. 과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계속해서 선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의 화두는 CES 2022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관련주들이 이제 대거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몇몇 기업들만 거론했는데 뭐 유수의 기업들이 다 이제 들고 나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AI나 IoT 뭐 하지만 뭐 휴대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SK그룹이 이번에 대거 참석하겠다라고 하면서 탄소와 관련된 좀 기술을 선보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기존의 가전쇼에서 새로운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 문제까지 이 가전쇼에서 다룬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이 만도 같은 경우 이제 최첨단 시스템을 또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앨런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2015년에 2년 내지 3년 만에 나오겠다. 만들어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2015년에. 15년도에. 네. 근데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좀 한번 후퇴하는 발언이 엊그제 나왔어요. 원래 그 양반 말대로라면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와 있고 나와 있어야 김민수 되는데 대표는 그거 그냥 운전석에 앉아가 게임만 하고 있어야 돼. 김민수 대표의 꿈이죠. 네, 꿈이죠. 김민수 대표의 꿈이죠. 절 배반했습니다. 테슬 머스크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원래 머스크가 원래 그래. 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관련해서 뭐 이런 게 나왔고 또 벤츠가 1000km 달리는 전기차를 발표를 하겠다. 벤츠. 예, 이게 이제 물론 뭐 시제 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은 뭐 이게 상용화되느냐라는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의 기술력을 뽐내는 행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CES에서 좀 규칙가 주목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무슨 NCM 쓰나요? 예? 벤츠가 그럼 어떤 계열을 쓰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발표 보면 알겠죠. 저한테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군요. 예, 얘기를 안 하셨구나. 얘기를 예, 안 예, 했어요. 예. 제가 벤츠랑은 친하지 않아서 저는 국산차를 타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매년 열리는 거죠, CES? 그죠? 매년 열리죠. 근데 열릴 때 뭐 이런 기술로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뭐 이제 투자하거나 할 때 이런 기술로 이 회사가 이렇게 좀 잘 되겠구나가 실제로 잘 이어지나요? 그게 이제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첨단 기술을 뽐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는 게 발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연구실에서 박사급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발표를 해요. 여기 CES에서는 발표 가능하지만 그것을 대량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쓰는 단계까지는 캐즘이라는 단계를 넘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거 이꼬로 미래를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시는 하겠습니다만 이 단순하게 몇 개 만드는 거와 대량 생산과의 어떤 뭐 괴리감,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드는 효용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연구실에서 가능하죠.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받아들이는 문제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 그쵸. 뭐 이런 문제들을 깨줘야 된다는 거죠. 기술은 가능하지만 이게 우리가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거 이꼬로 앞으로 된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폐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상용화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죄송합니다. 아니 나 승희 아나운서랑 얘기 좀 많이 잘 하려고요. 들었습니다. 네네. 승희 아나운서랑 얘기 좀 많이 하려고요. 난 지금 내용은 차치하고 지금 차영주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예. 네. 무슨 뭐 대학 교수 바머리즘 그대에게 뭐 CM 저기 MC 같아 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 지금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두 졸리세요? 분이 MC 딱 하시면은 딱 그 라디오 MC 그 알았어. 예. 네. 오디오 형은 아니라는 거죠. 오디오 형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저 죄송합니다. 뭐야 칼라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시커먼 걸로 저 정리한 저기에 원고 다는 한 장 더 있구나. 제가 칼라를 좀 넣겠습니다. 김민수 PD처럼 칼라를 제가 블루도 오늘 있는 것 같아요. 블루. 오늘 블루 제목에 블루 블루 있네. 스크린이에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건 이제 두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애플과 테슬라 관련해서 오늘 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애플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테슬라 주가 상승이 올라와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우리 승희 씨 지금 얼굴이 좋잖아. 저 기분이 좋아요, 테슬라가 여러분. 확 올라가가지고. 네. 그렇죠. 승희 씨 테슬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 줄 더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제 LG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LG전자에 대해서 선왕설래를 하시더라고요. LG전자가 장 초반서부터 견조하게 올라가니 왜 올라가느냐? 그 이유 찾기 중에 하나가 전장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애플카 이슈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애플이 이제 애플 계속 고공 엔진을 하니까. 근데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애플카 이슈는 아직까지는 소설이다. 지금 우리 핸들 없는 거 뭐 이런 거 오늘 또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애플의 폴더블 폰 뭐 사진도 오늘 언론에 돌아다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100% 그런 거는 믿으셔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주의죠. 애플 관련주 중에 LG전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노텍을 봐야죠. 이노텍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노텍은 좀 빠졌죠. 예. 디스플레이랑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돌아다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뭐 거예요. 이노텍만 빠졌나? 위메이드도 빠졌는데. 감사합니다. 예.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시간인데.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갭상승을 했는데 주말에 나온 얘기가 EU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선언을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원자력을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으로 한다라고 해서 원전 관련주도 올랐고 뭐 그 외 소소하게 뭐 시멘트, 건자재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일부 종목들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종목들은 잘 못 올랐고요. 일부 개별 테마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뭐 1월 초순 모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님이 새 아저씨들이 승희 씨 앞에서 재롱 엄청 떨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실 지금 우리 네. 저 뭐야 네. 금요일보다는 우리 세 명 굉장히 지금 점잖게 가고 있는 건데 90%. 지금 금요일처럼 했으면은 지금 정말요? 난리 나버렸겠네. 지금 자제해 주시는 거죠? 지금 그럼요. 세 분? 예. 네. 탐색 중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아우, 끌어가야 되나 싶어요. 이따가 진짜 또 계속 가다 보면 저 또 버럭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장꼬라지 보면 진짜 버럭이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근데 저는 장꼬라지 하면서 왜 김미스 표 얼굴을 보면서 제가 잘못 지금 참 예. 이렇게 승희 씨랑 같이 하니까 네. 확실히 채팅방이 많이 보이네. SS님이 아까 우리 CS 저기 약자 뭐냐 하다가 예. LG가 뭐의 약자인지 잘 모르실 텐데 하는데 두 분 아세요? 압니다. 뭐죠? 금성 아닌가? 금성. 오 럭키. 럭키 맞아요. 골드스타. 아닌가? 럭키와 골드스타의 L과 G. Life is good. Life is good. LG. SK는 뭐예요 그러면? SK요? 어. 성경 아, 성경? 성경 성경. 성경. SK. 뭐 DB 이런 건 동부 이런 식이잖아요. 아, 이거 KB 국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재밌네요. 거. 아. 좀 옛날 성경 그룹 시절에는 우리 그냥 친숙했던 게 성경에서 만드는 스마트 교복. 아. 그리고 장학 퀴즈 그리고 장학 퀴즈 네. 어떤 스폰서 기업으로서 그거 했던 거긴 하는데 이제는 진짜 텔레콤 무슨 뭐 정유 어마어마한
그룹이 됐죠. 방송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서 그 레트로 방송 옛날 옛적에 이거 같이 하시고요. 저 승희 MC랑은 따로 2부에서 무슨 성경 교복 같이 벗으면서 왜 그래요? 저 교류부 아 교복 세대가 아니구나. 교복 세대 아니에요. 저 교복 세대 김 아닙니다. 제가 교복은- 교복 세대 아니 오늘 거의 말난 김에 밑장 한번 까봅시다. 김 대표 맨날 나보고 어르신 어르신인데 몇 년생인데? 아니 근데 아, 교복 세대는 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네, 제가 교복 보증합니다. 세대 그럼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머리도 안 깎았겠네. 안 깎았어요. 안 김일성 깎- 저는 두발 뭘- 자유화. 그래서 저렇게 네. 버르장 없구나. 저는 이거 호크 매던 시절에 다녔어요. 호크가 뭐예요? 호크아이? 호크 이렇게 매던 시절에. 교복에 호크 몰라 호크. 호크.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이렇게 매는 거 이게 남자들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장기 학교, 쳤어요? 학교 배지 달고 여기다가 학년 배지 달고 호크 이렇게 딱 채우고. 그렇지. 박물관에 보던 거 맞으시죠? 저도 사실 근데 교복을 입기는 했는데요. 아니, 그전 네네. 신세대 그거- 교복이고. 네, 신세대 그거랑 교복. 신세대 교복. 그 이게 바지단 이만큼 짧게 하고 이렇게 치가 이렇게 쫙. 네, 그쵸. 아니 근데 다들 놀라셔. 두발 자유화 세대냐고 진짜. 그러니까. 진짜. 두발 자유. 예. 좋아요. 두발 맞습니다. 자유화. 그건 제가 그래요? 압니다. 아. 예. 저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올라간 거지.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시대가 아직은 역행해 갔는지 저는 오히려 또 두발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러세요? 네. 그럼 이때가 난- 자유와 그 저기 그 한참- 옛날에 그 네네네. 뭐야 그 써니에 나왔던 대사가 있잖아요. 호로 잡놈의 자유화 뭐 이런 얘기. 써니, 그래. 네, 내가 보시면서. 겪어보면서 그래도 내가 차 소장님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이게 교복 입고 다니고 머리도 이렇게 길면 선생님한테 빠따도 맞아보고. 빠따도 맞고 이러면서 그래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네. 이 그래 됐고 여기서 약간 대표님 그렇군요. 약간 그런 나는 분위기인 누구인가? 거군요. 예, 여긴 어디인가? 이런 쪽에서 방송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약간 힘을 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균형을 좀 맞추는 걸로. 네. 이제 좀 버럭 좀 합시다. 네, 하십시오. 가시죠. 네네. 그때 왜 지난주 금요일 날 그거 하셨잖아. 김민수 소장 김민수 대표께서 위클리 리포트 할 때 네, 코스피가 2,977포인트를 끝났다고 네. 참 칠칠 맞다 그러셨잖아. 네. 근데 어제 첫날은 2,988로 끝나가지고 난 좀 팔팔할 줄 알았어. 어우, 근데 오늘 라인이 또 맞으시네요. 오늘 꼬라지 89포인트로 또 끝났어. 네. 이건 뭐야? 그냥 팔고 차프라 이 얘기인가? 끝까지 라이브로 끝내시는데요. 라임으로 예, 맞춰서. 네. 쇼미더머니 뭐 카운팅 스타 이런 것도 한번 하시고. 아니 진짜 화가 나. 아니 니케이 날라가고 무슨 뭐 대만도 가고 뭐 호주도 가고 이러는데 왜 미국도 갔는데 왜 그러냐고. 이거 좀 느낌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주포는 아니고요. 네, 전혀 모르는 또 그렇게 꼬라지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한국 증시의 특성이죠, 그냥. 한국 증시의 특성이고. 한국 정치 특성이 뭔데? 보통 지랄 맞은 거? 꼬라지가 이렇다는 거. 사람이 기대감을 막 갖게 되면은 음. 찬물을 확 견지는 거. 그게 한국 예, 정치 한국 정치 근데 특성이에요? 1월 달이 그 1월 효과가 나타나기 좀 곤란한 몇 가지 사항들이 그 우리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여느 때와 다릅니까? 예, 여러 달 다른 것들이 있는 어떤 게 점에서? 일단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상속세 문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 예, 전자. 일단 뭐 홍라이 여사의 어떤 단위는 크지 않습니다만 심리적인 부담감을 좀 주고 있고요.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물적 분할 LG 에너지 솔루션 60조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럼 60조가 들어오면 이게 단순하게 60조가 들어와서 시장의 물량을 60조를 잡아먹는 거가 첫 번째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뭐 여기에 들어가는 인덱스, ETF 다 물량 조절해야 되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끼워 넣어야 되니까. 네. 끼워 넣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되는 몇 가지를.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연화 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선뜻 나서기에는 뭔가 찾고 좀 뒤가 좀 찝찝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제 진짜- 오스템도 진짜 짜증 나던데 기사 딱 보는 순간에.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아침에 대바람부터 10시에 개장한다 그래서 1시간 늦게 했다 좋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오스템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증시는 이유를 찾습니다. 못 가면은 이유 찾고 거기다 뭐 환율이니 중국 시장 떨어졌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같이 연동을 그냥 거기다 갖다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다. 근데 그래서- 이거 오스템 좀 길게 갈 수도 있다던데 주주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은 뭐 일단 상황을 내 봐야죠. 주변에 치과 의사들 많이들 갖고 계셔 오스템. 네. 예.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방송에서 추천도 몇 번 했었어요. 결국 결국. 몇 주 전에 외국인 기관 동시순매수 그 김민수 있었어요. 대표 표에 양쪽이 다 있었어요. 있었어요. 위메이드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런 거를 보면 드릴 말씀은 그거죠. 이게 이제 오스템과 같은 사건은 막을 수가 없죠. 우리가 10명, 100명의 경찰이 한 명 도둑을 못 막는다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뭐 내부 통제가 강화가 되던 뭐가 되던 이제 각 기업들은 이제 각종 아니,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상장돼 있는 증시라면은 네. 이런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 운운하는 그렇죠. 아니다. 한국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오늘 미국의 뉴스 중에 제일 눈길에 뜨는 게 그거도만 한때 그 뭐야 여성 스티브 잡스라고 했던 그 엘리자베스 홈스 무슨 뭐 그 혈액 뭐 한 방울로 티라노사우루스인가 그 회사 이름이 뭐였지? 타란토스인가 예. 무슨. 예. 뭐 피 한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모든 질병을 잡아낸다고? 지금 깜빵에 계시죠? 오렌지복 입고. 아니야 그 깜빵은 아니고 아직 아니시니까. 오늘 이제 뭐 유죄 판결 났다 하는 그 정도 그 정도 그렇구나. 기사가 나왔더라고. 네. 음. 뭐 거의 하기야.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소니 직원이 횡령해서 거기는 1,700 얼마여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아, 그러네. 예, 한국이 100억 100억. 차이로, 예. 역시. 근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 샀답니다. 그걸로. 예. 거기다 차이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일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그 친구가 그 뭐 파주개미 동진 세미콘 몰빵 질렀다는 그 선수 맞아요? 그 전화번호랑 인적 사항이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전화번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 인물로 해서 추적을 하는 저희가 무슨 경찰청 사람들입니까? 이런 거 다. 오늘 뭐 거의 얼추 얘기가 언론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가고 기사가 많이 있어요. 나오고 예, 있긴 그렇게 좀 하더라고요.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제 얼만큼 빠르게 이제 회사가 회수하느냐. 그렇죠 회수하고 이제 거의 뭐 자본금 90몇 프로다 보니까 네. 91%. 거기에 대해 나오는 부분들을 얼만큼 확보해서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은 솔직히 좀 오래 걸리죠. 네. 자금 회수가 일단 그렇죠. 돼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뭐 여러 가지 횡령 사건이 있었지만 이게 꾸준히 오랫동안 자기의 어떤 뭐 사채 빚을 갚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주식을 작전 비슷하게 샀다라는 거니까. 작전 근데 비슷하게.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잔고 증명서 위조해 가지고 1,180억을 개인 계좌에 이렇게 번에 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은행원 출신으로 한번 해보시죠. 얘기를 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금액이면 저는 분명히 다시 콜했을 겁니다. 회사 쪽에 이거 맞느냐? 그런데 그렇게 허술해 우리나라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또 이것도 회사가 12월 31일 날 그때 정리하다 그때 발견했다. 이것도 벌써 한 2달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그럼 재무팀 직원을 그렇게 근데 사랑하고 거기에 또 언급되는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다 보니까 어제 좀 주가가 흔들렸어요. 오늘까지도 흔들렸습니다. 오늘도 흔들렸는데 그냥 짱돌 맞고 유탄 맞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느낌상 뭔가 그 깐부 한번 해봐. 뭔가 한번 해보셔. 펼치만 합니다. 깔아주면 승희 씨 안 앞에 이제 그런 해주는군요. 거 안 하네. 노브란 이미지로 갈 거고 이번에는 아유. 이런 이제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이미지를 바꾸는 순간 네. 개편이 된다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그렇지. 합의해서 예. 어제 우리 화요일 스태프들하고 우리 알겠죠, 저기 알겠죠. 단톡방에서 네. 차 소장님이 실수했잖아. 네. 저는 2022년부터 보다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일하길래.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만 우리 본부장님 바로 치셨잖아. 그러면 바로 또 개편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무슨 지금 통과 제리 순서에 성숙 무슨 뭐 격조야. 네, 죄송합니다. 옷을 바꿔 입고 왔어요. 지금 저 승희 씨도 네. 망가질 파인데. 어. 그럴까요? 그렇게 인정할까요? 됐습니다. 오스템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실 만한 이슈인데 네. 그렇죠. 제가 또 궁금한 거. 네. 갑자기 또 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 2부 주간 전망대 2부에 또 이승재 대표님 파바로티 해가지고 그 로가 로봇이더라고. 네. 뭐 꿈틀꿈틀 좀 조짐은 보였습니다만 또 갑자기 무슨 뭐 로봇이 자 그러면 이제 위메이드도 팔고 NFT 메타버스 팔고 로봇 다 가야 돼요? 시장 딱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데요. 다 팔고 로봇 잡으셨어? 아니요. 딱 한 번 매매해봤습니다. 이게 음. 탄력이 어떨까 싶었는데 음. 매매해봤더니 아침에 그냥 우르르 붙습니다.
아침에? 예. 붙다가 한 2시간 정도 버티다가 거기서 다시 우르르 내려오고 그거를 한 2, 3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같은 날 뭐 내일 CES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또 확 또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는 참 그렇다. 근데 보통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왜 그러시오? 그 안에서 그걸 업으로 삼고 거기서 부도 이루고 명성도 얻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시장을 잡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매도하시면 어떡해? 한 살 더 먹으니까 이게 안 되나 봐요. 어? 한 살 더 먹으니까 이게 안 되나 봐요. 아이 근데 저 나름대로 트레이딩을 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스토리만 가지고 막 움직이기에는 종목들 다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로봇용 왕구. 로봇용 용 왕구. 왕구. 네. 로봇용 왕구. 예, 완구. 예. 토이. 예. 그리고 뭐 코딩 관련된 쪽. 그리고 또 로봇 청소기. 이게 진정한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입니까? 얘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근데 그냥 그래 로봇이 그래 로봇 관련주 해갖고 검색해서 보니까 제일 앞에 나온 게 로보길래 네. 걔 오늘 뭐 상한가 가는 거길래 네. 딴 거 있나 내가 재무제표를 언제 구해? 네. 네이버 들어가서 재무정보 한번 봤지. 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보니까 상한가 갈만하더만. 아 그런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 그런 예. 것만 상한가 가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로봇 관련주 출발할 때 종목들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고 안 하겠습니까? 다 해보고 짝딱 드는 생각은 아니 어떻게 흑자하는 회사가 3년 동안 흑자하는 회사가 한 개도 없냐? 라는 쪽에 제 생각으로 되게 되면은 거기다 하는 일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그러니까 로봇 시대 좋습니다. 로봇 시대 가야 될 사업이고 거기다가 로봇 저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그거죠. 미래에서 잘못하게 되면 타임머신 타고 와서 터미네이터가 I'll be back 그러면서 이게 들어오는 이런 로봇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지. 네. 근데 이건 해봐야 다 방바닥 닦고 있고 뭐 이런 예 거기다가 아빠 선물 고마워요 하고 로봇 들고 있고 이런 쪽의 로봇을 본다면서 이게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많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우리 이 인포맥스 라이브를 갖다 시청하시고 네. 아니면 이런저런 경제 채널과 경제 관련 주식 관련 유튜브를 갖다 이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득달같이 로봇이란다 해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또 어떤 그 세력들이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셔? 그래서 오늘 로보를 수급을 봤더니 외국인 기관이 다 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진정한 검은 머리 아니라 진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쪽이 맞다고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론은 모르면 안 한다. 모르면 안 한다. 내 돈 지켜야죠. 뭐 거기 저기 주식한 말로 배제의 법칙. 배제고등학 예 죄송합니다. 예. 무슨 법칙요? 배제의 법칙. 제 책에 그렇게 썼거든요. 그게 뭔데? 모르면 안 한다. 모르는 건 배제하라. 배제를 해서 모르는 건 배제시켜버리고 그러면 자기 아는 것만 남죠. 그러면 아는 게 남는 게 많은 사람이 있고 김민수 대표처럼 저처럼 아는 게 조금인 사람은 이걸 더욱더 파괴되고 이걸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려고 해서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다 먹으려고 들으면 저처럼 되는 거고요. 살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비하로 또 아니 뭐 다 부르는데 뭐 오늘 그래도 오늘 배제의 법칙은 그래도 말되네. 네. 지난 금요일 날 유비무아는 진짜 사자성어 택도 아니었어. 아이 그 무슨 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죄송합니다. 논리도 없고. 그건 작년 일인데요. 잊어주시고요. 네. 아저 올해- 작년에 또 사과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작년에 마지막 방송에서 모 대선 후보를 약간 비하하는 예. 모사를 해서 그 점은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서로 민감한 시기에. 조심합시다. 네. 그거는 어디서나 정치 얘기는 정치 뭐 이념 이런 거는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할 게 없고 그거는 또 서로 설득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냥 성대모사였었는데 그것도 성대묘사였는데 이제 좀 아마 기분 나빠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차 소장님 말씀하셨던 네. CES 기대감 뭐 어지간한 오늘 경제 채널에서는 다 그 얘기를 하던데 네. CES 기대감이 있으면은 그 관련 종목들이 좀 뭐 움직였나요? 아니면 그냥 CES는 그냥 뉴스용이고 시황용인가요? 뭐 적절하게 두 개가 섞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많은 종목들을 봐오지는 않았는데
일부 종목 어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그래도 좀 나쁘지는 않았었죠. 증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제 CS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왔는데 이승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특이한 것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는 다 설왕설래한 얘기고요. 뚜껑을 열어봐서 정말 획기적인 내용들 뭐 나오면 또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종목을 들어가는 게 진정한 승부지 지금 기대감 갖고 건드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체 없는 것을 건드리는 또 우를 범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봇 관련주는 내일 고점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일부 종목들이 변동성이 시작이 됐거든요. 야 이거 상당히 용기 있는 발언인데. 하지 말까요? 아니 좋아요. 이런 것도 딱밤을 걸어야 되는데. 아니 뭐 이게 우리가 인포메이션 라이브 보는 이유 아니야. 네. 그리고 네. 통과 제리를 보는 이유 아니야. 딱 그러고. 그저 뭐 우리가 웃자고 보는 건 아니거든. 네, 저 수익 나셨으면은 다음 준비하셔야죠. 다음 준비는 바이오로. 바이오. 네, 바이오 쪽을 살짝 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이 또 바이오 뭐가 있길래? 뭘 봐요? JP 그만 봐요. 네, JP 모건 헬스케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꿈틀꿈틀거리는데 오늘 보니까 어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이게 마이크로 대장에 있는 이 그 유산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유산균 네 이쪽 관련된 쪽에서 정부가 또 지원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그런 걸 필두로 해서 또 참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또 약간 영향을 끼치겠죠. 거기에 뭐 셀 형제들은 들어갈 틈이 없고 지금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셀 그쪽은 형제들은 아니고 네 바이 형제들만 들어갑니다. 바이 예, 회사 이름에 바자 들어가는 것들. 그럼 뭐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은 로자 들어가는 게 한 며칠 길길이 뛰었잖아. 이제 바자 들어가는 회사를 사면 된단 말이지. 아우 답답해. 종목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종목 얘기를 그냥 그렇게 보시고 근데 오늘 또 중요한 변화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던 게 작년에 핫했던 테마 작년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기대감 높은 거는 오히려 안 갈 수 있는데 새로운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그렇죠. 쪽으로 말씀드렸던 게 오늘 일단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이제 게임주나 또 NFT 뭐 이런 관련된 쪽이 약간 이제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또 시속 게임으로 한쪽이 올라오고 있는 게 경기민감 쪽입니다. 경기민감. 네, 경기민감 대표적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온 거 보게 되면 철강, 화학, 건설, 조선 이쪽으로 매가 이제 쭉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 또 테이프를 끊었던 게 KCC죠. KCC가 오늘 한 25%? 뭐 거의 이렇게 KCC. 올라오죠. 네. 불기둥을 쏟았어요. 정말 그 의외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코끼리가 날랐어요 정말. KCC가 네, 코끼리가 날랐어요. 뛰는 정도가 아니라 차트 보시면 날랐어요 정말. 근데 제가 예전에 지난 한번 그 작년에 한 가을 때쯤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번에 올라갈 때 호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가를 보니까 예전엔 상당히 무겁게 올라갔는데 그걸 다 잡아먹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호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개장 전에 유진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 리포트가 이제 실리콘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봐라. 네. 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먹혔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오늘 KCC는 정말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왜 화학 섹터에서 부르짖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금융의 그 젊은 친구 그쪽 그 어떤 이분이 네. 목표가를 거의 더블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게 모멘티브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멘티브라는 회사. 근데 이거를 한 3, 4년 전 정도에 KCC가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회사가 실리콘 석영 전문 기업인데 2대 소재 전문 기업인데 글로벌 한 3위 안에 드는 회사인데 그때는 KCC가 인수하면서 말 많았죠. 이거 이렇게 이제 재무구조 악화되면서 인수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때 딱 내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멘티브는 아폴로 13 알아원이네. 그러면서 아폴로 13에서 13 아폴로 13호. 예, 13호. 그냥 어울리게 네. 하셔. 네. 아이폰 14 나오고요. 갈 때 그 사람 누구죠? 그 조종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조종사가 신었던 신발에 밑에 깔창 우리 실리콘으로 만들었어. 그러면서, 아하, 그때 유명해진 회사가 모멘티브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다가 그냥 수익성이 좀 그랬는데 KCC가 인수된 이후부터 한 3년 동안에 마진이 확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최대 마진을 작년 상반기에 찍었던 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실리콘은 사용되는 분야가 5,00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우주항공 쪽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쪽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실리콘을 왜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하느냐라는 쪽인데 그 기저에는 건자재 쪽 1위란 또 것도 있고 또 도료는 또 강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연불님이 나왔을 때 건자재 얘기했었던가? 제가 김민수 대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저는 건자재, 연블리는 반도체, 어. 제가 날라차기 뭐 이런 거. 맞다. 그때 난 또 건어물 같은 썩은 개가 하고 있었고. 근데 지금 아까 그 조종사가 닐 암스트롱이요? 닐 암스트롱. 와, 예. 아, 닐 암스트롱은 맞는데 닐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야. 13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3호는 가다가 가다가 돌아왔죠. 못 간 거고. 못 간 그런가요? 거죠. 예.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거 11이었군요. 그렇지. 아폴로 11호.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가 혹해서 넘어가요. 그래 진짜. 뭐 정확하게 가자고. 알겠습니다. 예. 뭐, 시청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예. 수석이 뭐 대충 얘기하겠나 뭐 어련히 알아서 얘기하겠나 싶지만 아폴로 13호가 아니고 암스트롱이 탔던 거는 11호야. 11호 예 기억하겠습니다. 예, 11호. 다른 거 수석도 하다가- 틀리는구나. 만점자는 아니었으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수석이지 만점자는 아니었으니까. 저기 네. 그런데 저 아까 건설도 건설이지만 뭐 네. 부동산 관련주도 오늘 뭐 꿈틀거렸다며 무슨 또 대선 후보 뭐 부동산 얘기 뭐 있었나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정책 아, 이재명 씨. 네. 정책 자체는 말씀하셨죠. 괜찮죠? 네. 그분께서 이름도 얘기 못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얘기했던 게 원래 공공주택 기본주택에 거의 올인했. 잠깐. 네. 엑서사이즈님이 네. 혹시 11을 영어로 몰라서 아폴로 맞습니다. 13 한 거 아니야? 10까지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오케이. 네, 7-11. 네, 예. 그래 가셔. 오늘 이재명 대표는 그 그래. 전에 저기 오늘 탈모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따 진도 안 나간다. 한 명씩 얘기하기. 한 명씩 얘기하기. 별거 다 얘기하세요. 일찍 보니까 오늘 뭐 탈모 여기저기서 얘기하면서 뭐 이 나왔. 예 바쁘시더라고요. 요즘에. 네.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게 원래 이분이 공공주택 기본주택이면은 민간은 배제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재건축 재개발을 일정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수준에서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신통이라고 또 말이 많죠. 서울시가 또 추진하는 신통지구 관련된 쪽과 약간 또 기대감이 나오면서 또 건설사들이 움직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DLENC 같은 경우는 벌써 수주 큰 거 하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턴하면서 같이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나 지금 오늘 채팅이 왜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골방 아재님, 승희님 지금 아재 개그 적응 중. 그러면 차라리 그걸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쭉 오다가 떡 쓰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문이 찍 내려가요. 그랬더니 쭉 내려가서 딱 봤더니 호랑이가 타 있어요 안에.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래? 타 이거. 타 이거. 성희 씨,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물 한 지금 잔만 마시고요. 아니 그냥 마시지 말고 물 한 잔 마시고 어. 타 이거. 네, 자 물좀 지금 고르고. 네, 재밌었어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재 개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거는 아마 내일 밤 모레쯤 잠에 들면서 그때 빵 터질 것 같다. 내일도 그러니까 아니고 모레. 이틀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자, 하지만 웃음 포인트는 있습니다. 예 노력은 무슨 했다. 예, 네. 무슨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셔? 리첸젤님, 승희님 먹고 살기 힘드시죠? 아니 저 오늘 이러는 이유가 아니 뭐 지금 우리 시장 꼬라지 보면서 이걸 갖다가 왜 이럴까요? 뭐 이런 얘기 여기서 뭐 분석하고 해봐야 저희들도 답답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들도 답답할 거고 그래서 지금 한번 참 오늘 한번 새 거래하고 나서 이틀째인데 화요일에 좀 한 묻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전 진짜 꿀꿀했어요. 그러세요? 아니 꿀꿀한 게 네.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갖다가 힘들게 하고 골리면은
이거 시장 희망 없어요. 2020년, 2021년 같은 그런 장을 갖다가 한번 보면서 지금 내 평생에 처음 한다. 내 평생에 내 70평생에 혹은 내 50평생에 혹은 내 머리 털라고 이제 한 15년, 18년, 30평생, 30평생. 18년 내 생에 처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손님 다 떨군다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신 지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옛날에 들어왔을 때 것처럼 정말 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유튜브 방송도 많이 네.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젊은 층들 만나보면 젊은 층들,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주식을 사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주식을 1년 동안 안 사고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다 대고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주주들이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고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현대중공업은 12개 회사로 바뀌었다고. 처음에 현대중공업을 일렉트로, 뭐 현대건설기계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만들었다가 다시 현대중공업. 도대체 제가 오늘 또 보면서 그 뉴스랑 오버랩된 게 오늘 현대중공업이 배를 12척인가 수주했어요. 그럼 어느 회사를 사야 돼요? 현대중공업 사야 돼요? 한국조선해양 사야 돼요? 대우조선해양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또 돌발 악재이긴 합니다만 횡령까지 또 사태가 나버리니 정말 우리가 이론대로 안 된다라는 어떤 정말 화가 나는 그리고 올해도 또 그 현대 엘리베이터도 상장하고 계속해서 상장은 뭐 이것저것 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엘리베이터는 상장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죠.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이제 상장되죠. 이런 것들 계속 물려 들어오니까 오일뱅크도 들어오고 현대중공업 그룹은 그러면 그 정몽준 회장은 돈을 얼마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따가 가면서 한 볼 참인데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 알아서 올리더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누구나 100만 원 벌 수 있다. 제목이 그거야. 어느 분이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100만 원 벌 수 네. 있대. 이제 옛날 이제 발품하는 것도 옛날 말이지. 네.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증권사 몇 군데 이거 손가락품인가? 뭐 그렇게만 발품이죠, 하면 예. 요즘엔 손가락품이네요. 예. 손가락품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누구나 이제 100만 원 번데 이제 뭐 그거야 치킨 한우가 아니고 이번에 그냥 OLED로 TV 한 바꾸자 정도는 되는 거야. IPO 하면은 그런 식인데 그 100만 원 그 재미로 이제 전 국민이 다들 이제 극하다 보면은 아닌 게 아니라 LG로 뭐 정몽준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작년에 내가 들었던 중에 차 소장님의 그 짬짜면 비유만 한 게 없었어요. 짬짜면 한 7, 8천 원, 7천 원 합시다. 네. 왜? 그때 LG화학 그때 그 100만 원 넘어가고 황제주 등극했을 때 그때 시총 70조였거든. 그렇습니다. 예. 계산하기 편하게 7천 원. 예. 짬짜면 7천 원 먹으러 들어갔어. 근데 짬짜면 없다고 짜장면하고 짬뽕 따로 먹으러 했는데 짜장면 얼마에 했지만 짜장면 6천 원. 짬뽕은요? 짬뽕도 뭐 짬뽕은 짜장면보다 비싸다고 7천 원. 뭐야 이거? 짬짜면 7천 원이면 될 것 같다. 지금 13,000원 내고 먹으라는 거 아니야? 응? 네. LG화학에 그 배터리 보고 들어갔는데 LG화학에 배터리가 있을 때만 해도 70조였는데 시총이. 네. 배터리만 떼갖고 새로 상장하는데 그게 70조가 되고 조금 더 가면 100조도 가능하다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이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고. 근데 그게 그 밸류는 또 따지는 게 저희 자체적인 밸류를 안 따지죠. CATL부터 또 해외 업체들 다 따져가지고 상대 가치를 따지니까. 그렇죠. 아. 그보다 저평가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돼도. 우리도 이런 것들을 정말 차제에 이런 우리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장할 때 본질 가치를 따져줘야지 왜 상대 가치를 따지냐고요. 아니 차영주는 차영주 가치를 따져야지 차영주가 왜 김미수보다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김미수 대표가 듣는 김미수 대표가 썰높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비유죠? 그래요. 아, 그래 성적을 매겨도 왜 상대 평가를 하냐고. 그러니까 절대 평가를 해야죠. 그냥 운전 면허 시험처럼 딱 70점만 넘으면 다 그냥 합격시키라고. 100명이 와갖고 다 네, 100명 70점 그래야 되면 되는데. 시켜야지. 뭔 맨날 상대 평가야. 그러면 상장되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상대 평가하니까 괜히 수석 조립을 했네, 뭐 몇 등 졸업을 했네 이런 게 막 나중에 회자되잖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아 전책이 아직까지 전책이 아닌 전이 있잖아요. 아, 저 내려가는 순간 전책에서 내려갈 때까지는 써먹어야죠. 네, 내려가는 순간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밥 살 때까지는 내 수석 이거 계속 굴고 먹을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아예 치킨을 그냥 무겁게 들고 오든가 뭐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인 씨, 게임주 갖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위메이다지 갖고 있는지. 게임주요? 어. 아 게임주 가지고 계세요? 아 위메이드는 그냥 팔 생각이 없다니까. 팔 생각이 지금. 네, 없어. 그냥 응, 응.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 가지고 네, 계세요. 그 뭐 지난주에 다 이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레이크와 이 위믹스의 관계 때문에 아직은 뭐 지금 갈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게 1차 고점 18만 5천 원이다. 여기서는 정리하시면 하셔야 된다. 안착하게 되면 21만 원 간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이쪽이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시소 게임으로 움직이는 쪽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움직임 변화가 아까 경기민감주가 이제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근데 이 경기민감주는 한번 가기 시작하게 되면 게임주보다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지금 저평가다에다가 피크아웃 관련된 얘기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 주가가 여기서 갑자기 뭐 상한가 간다고 하더라도 밸류 딱 보면은 인정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모멘텀을 누가 뭘 던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뭐 또 이슈 중국은 지금 저거죠. 아직도 유일하게 돈 푸는 나라잖아요. 돈 푸는 나라에 더 무서운 거는 보니까 한 3명 오미크론 걸렸다. 도시를 그냥 아예 봉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 두드려 맞는 영상 나왔더라고요. 네. 식료품 사러 갔다가 공안들한테 두드려 맞는 영상. 네, 한 1,300만 명 그냥 아예 그냥 가둬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통제력이 강한 나라인데 여기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기조가 완화 쪽으로 계속 시그널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민감주 움직일 만한 조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CS 관련된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회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죠? 그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네, 이 디스플레이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저희가 또 OLED 관련된 쪽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삼성과 LG가 협력을 한다면서요. 삼성이 유일하게 못한 몇 가지 중에 그렇죠. 하나가 OLED죠. 예,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협력이 아니라 끌려가는 자기네가 거죠. 그렇죠. 자기네가 투자를 그동안 뭐 퀀텀 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간다, 왔다 갔다 하다가 방향을 못 잡다가 OLED가 확 커지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OLED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나름 먹힌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BOE가 지금 아이폰 14 뭐 14는 안 하겠습니다. 14 예 가장 낮은 모델에는 네. BOE가 들어갑니다. OLED를 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는 갑자기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아직 투자해놓은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OLED 쪽에 그나마 대형 패널이나 다 갖춘 쪽에 LG 디스플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갔다가 우리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뒤늦게라도 투자 강화하고 뭐 이렇게 나올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OLED에 대한 가치나 앞으로의 변화가 상당히 지금 딱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삼성 쪽에 또 투자 강화되게 되면 들어가는 장비, 부품, 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이제 우리 잘 나갈 거 예약돼 있으니까 연관되는 또 장비, 부품 거기다가 지금 중화권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BOE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수준까지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또 중화권 쪽에 들어가는 장비 회사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대표적으로 핌스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추가로 양념 삭삭. 저는 근데 사실 네. 아까 우리 시장 좀 힘들고 물적 분할도 힘들고 우리 주주들 힘들고 이런 이야기 할 때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게 종합개미하면서 삼성전자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또 마침 실적 네. 발표도 있고 한데 삼성전자 좀 이제 괜찮아질 수 있을지.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주가와 실적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가 일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안전 마진을 줄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을 줄 때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우리 몇 가지 이제 요소에 따라 보는 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본질 가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저는 그래요. 제가 보는 뷰는 삼성전자는 어떠한 재료를 갖다 붙여도 올라갈 만한 요소는 안 된다.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밸류 따져봤자 전 삼성전자 의미 없다. 단 삼성전자 올라가려면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들이 하나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갈 길이 요원하다. 무겁군요, 정말 무거운 주식이네요. 8만 2, 3천 원서부터 9만 원까지는 다 개인 매물 때인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야비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번에 동지세미캠도 그런 거라고 좀 봐요. 동지세미캠을 이렇게 좀 그 뭐죠? 색안경 끼고 보면 그날 그 슈퍼개미가 대량으로 샀잖아요. 그쵸. 그러면 동지세미캠을 작전하고 있었던 애들이 하려고 했었던 애들이 보면 이거 뭐야? 왜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누가 들어왔어? 그리고 움츠렸던 거예요. 걔가 팔고 그 다음날부터 올라갔잖아요. 그걸 다 물량 체크를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매겨주지. 예, 안 매겨줘요. 절대 안 매겨줘요. 누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이제 증권에 다니다 보면 어느 증권회사 모 지점에 큰 계좌가 들어와서 어떤 종목을 집중 대량 매수했다. 그 종목 뭐 그럼 사람들이 따라 사죠. 몇 년 동안 안 올라갑니다. 그거 털리면 갑니다. 그 정도로 그거 털리면 가요. 집요하게. 왜냐하면 어느 증권에서 어느 지점에 누가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SNS로 다 돌아다니거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거 털릴 때까지는 절대 안 갑니다. 소장님이 사고방식이 약간 올드. 어느 소장? 나 그러니까 소장님이 두 분 계시잖아요. 사고방식 월드카면 이 소장밖에 더 있나? 두 분 다 아유.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예전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나가는 순간 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SNS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지우는데요? 빨리 지우세요. 빨리 지우세요? 예. 근데 그것도 물론 영향도 있겠죠. 근데 왜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지? 혹시 그 작전하셔? 아유 깜짝이야. 저희- 작전하셔? 저희 개편하고 네. 첫 방송 하자마자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죠? 맞다 이놈 이런 진짜. 아니 뭔가 좀 이렇게 도둑이 뭐 작전하면서 이거 인포메스 라이브 혹시 이용하셔? 이용할 게 유메이드 뭐 이런 거 계좌 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렇게 제가 주포가 될 정도로 돈이 많다. 예. 뭐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원래 작전하게 되면은 혼자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술이 인력이나 있고 뭐. 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예. 뭐 다 아는 얘기 해요. 네. 근데 그럴 정도 저 혼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잘리려고 진지하게도 안 하지 않습니까? 비주얼은 보면 아주 건실한 청년 같은데 혹시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면이 있나 싶어서 아 뒤에서요. 또 작전이나 하고 댕기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아까 YJ님 잠깐 그러시네. 네. ST팜도 갖고 계시냐고. 그럼요. 예. 근데 아니 대충 몇 종목 들고 계셔 포트에? 근데 장기 아니 대충 장기 단기 할 것 없이. 장기 단기 지금 현재 어. 시점으로 봤을 때 대략 장기는 많이 줄였고요. 한 6, 7종목 이렇게 줄었고 단기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때 다른데. 예. 지금은 한 12종목? 한 12종목?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이 들고 가면은 네.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서 그냥 소수만 들고 관리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분산을 쫙 해서 좀 여러 개를 가지고 가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승희 씨가 예를 들어서 네. 친구를 초대해서 집에서 그 집들이를 해요. 집들이를 했을 때 승희 씨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를 초대했는데 밀키트가 있습니다. 내가 요리를 한 5가지를 지금 한 2시간 남았는데 할 수 있다. 네네. 5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쵸. 나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김치찌개 끓이는 거밖에 못 한다. 그럼 김치찌개 하나만 끓이고 계란이나 부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해라. 이게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명확하네요. 누가 많고 적고는 이거는 쓰잘데기 없는 이론이에요. 개인에 따라 다르죠. 김희재 같이 전문가는 20종목, 30종목 핸들링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20종목, 30종목을 분산 투자해야 된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문현답이셨습니다. 네,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네. 진짜 비달이야. 비유의 달인. 근데 뭐 짬짜면에 이어 이것도 또 괜찮은 비유네.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다. 비달 사순. 근데 그게 20개, 30개 종목으로 포트 구성하려면은 김민수 대표만한 전문가이기도 해야 되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쩐이 있어야 20개, 30개지.
죄다 뭐 중요하겠네요. 단주로 포트폴리오 맞습니다. 구성할 것도 그거는 아니고. 사실은 12씩 12종목이 있습니다. 승희 씨 지금 몇 종목 저요? 종목 몇 개? 제가 원래 처음에 제가 재작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주식을 재작년 말에. 근데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줄여서 지금은 우리나라 거는 3개, 어. 미국 건 2개. 좋네요. 정말 테슬라 앤 테슬라 앤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인가? 아니요 그 이름이 길어가지고 지금 이름이 긴데 눈으로는 읽는데 말로 네, 그 못하는구나. 광고 관련된 어. 네, 종목입니다. 어. 이름이 너무 길어서 네, 광고 관련된. 네네네. 그건 또 어떻게 아셨어? 그 그거는 종목은? 수많은 그 콘텐츠와 함께 인포맥스 라이브와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바바리안 네, 리서치에서 바바리안 이제 여기 공부한 것과 제가 카페에도 네이버 카페도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데서도 공부하시네요, 많이 그래도. 읽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3개, 2개. SOXL? 뭐 이렇게 치셨네. SOXL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저는 한 5개 정도인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감당할 네. 수 있는 능력을 그 해야지. 지금 김치찌개하고 계란 부치는 것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뭐 거기에 차 소장님 얘기에 따르면. 약간 뭐 그쵸, 생선도 한두 마리 구울 수 있는 정도. 그렇죠.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잡채는 못 만들고. 그래서 일단 전 줄였는데 이제 차차 영양이 좀 늘어나면 늘려가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그러면.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느끼는 한국 시장의 특성상 지난주와 똑같이 해볼까요? This is Korea 이거 이 특성상 그러니까 앞서 잠깐 이제 그러니까 시총 2조짜리도 횡령사고 나서 이렇게 거래 정지돼 버립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근데 이렇게 만약에 3종목 들고 있는데 한 종목이 이걸 당해버렸다. 그에 따른 타격은 상당히 오래 가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시스템도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 그런 거 왜 안 당해봐겠습니까? 상패도 당해보고 뭐 별 갑자기 그거 공인중시 나서 뭐 1년 동안 거래도 못 하고 있다가 했더니 거래되는 날 보니까 무슨 몇백 원으로 시작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당해본 입장 쪽에서 네. 일단 지금 저는 일단 같은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을 2-3개 잡는 편입니다. 그래야 이쪽에서도 오히려 먼저 강하게 움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가는 종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다 개인 성향의 차이고 그만큼 딜링할 수 있느냐의 차이긴 한데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분산도 나쁘지 않습니다. 분산은 안정입니다. 근데 집중은 큰 돈을 한 번에 빠르게 벌 수는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타격받으면은 헤어나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빨리 가려면 집중하고 멀리 가려면 분산해라. 빨리 아웃?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려면 집중하고 멀리 가려면 분산해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에 유동원 본부장님 들어와 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승희 씨 네. 같은 경우 유동원 본부장이? 네, 유동원 본부장님 와주셨어요. 유본 부장님 오늘 같은 날 좀 쉬세요 좀. 공부하는 방송 승희 없고 씨. 하실 때는. 근데- 저 진짜 강철 체력이야. 아, 근데 전 좋은 게 제 칭찬해 주셨어요. 역시 공부하는 승희 MC. 네. 아까 부장님이 그게 너무 아니세요? 아니 근데 아까 근데 그게 유동원 상무님이셨어요? 그 멘트가? 네네네네. 근데 유동원 본부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는 제가 이미 아주 잘 응원하십니다. 먹고 화이팅. 지금 아주 좋은 수익률을 지금 먹고 수수료 잠시 받아요. 나온 상태. 수수료는 제가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배운 걸 가지고 예. 저의 해외 시장 스승님이시죠. 그래요. 네네. 유동원의 성공 투자 저기 우리 유동원 상무가 직접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구나. 네네 왔다 그래요. 가셨어요. 예. 네 아무튼 네 아니요, 저희 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게 결국 양면성은 있어요. 뭐가 오른다라기 보기에는 분산을 해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는 있지만 수익률이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김민수 대표가 적절히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분산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목이 많은 분산이다.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게 분산이다. 근데 분산이라는 거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면 일단 업종을 나눠야 되고요. 업종이 겹치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분산을 하다 보니 분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종목사고 그지? 처음에 맞아, 그래요. 맞아. 맞아요. 네. 말씀하신 맞아, 종목사고 뭐 맞아. 이런 식이 아니라 맞아요. 내가 맞아요. 목표를 해서 분산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면 5종목을 살 것이야.
아니면 뭐 네 종목을 살 것이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분산을 해야지. 와, 맞아요. 하다 보니 어떤 거는 뭐 500만 원, 어떤 건 300만 원, 어떤 건 10만 원 뭐 이렇게 이건 분산이 아니라 맞아요, 잡동산이에요. 이거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제가 될 터틀 게.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커트로 쓴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러니까 처음에 인포맥스 라이브 하면서 여러 이제 그 배움을 얻기까지는 거의 매주 들어. 네. 김수석 그리고 터틀 트레이딩 거의 매주 들어. 아 그래요? 아니 지금 S 김 부장님은 유동원의 성공 투자라는 그 아이디에서 동원이 보이니까 네. S 김 부장님은 네네네. 내일 동원수산 매수해야겠다 이러시더라고. 가지야. 동원 참치 이제 한번 사보겠다 이러시는데 네. 자 그래도 우리 약속한 게 있으니까 지금 뭐 좋아요 580인데 뭐 1000 주세요 구글하지 말고 이 정신없고 이 낙없는 와중에도 두 분 또 금요일 오기 전까지 요건 이제 검증하기 아주 좋으네. 예? 수목금 사흘 동안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목 하나씩 원픽 플리즈. 아 너무 좋다. 오늘 제리 먼저. 오늘은 안 하고 싶은데요. 벌써 얘기 드린 종목도 벌써 몇 개가 나와 있고. 몇 개가 나와 네, 있고 나와 그리고 있고. 좋아요가 너무 빈정상했구나.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서- 좋아요 네. 더 눌러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580개 갖고 종목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어? 뭐 저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200개 올랐어요. 그러니까 700. 지금 뭐 네, 그렇지 김민수 대표가 뭐 721개. 좋아요 보고 뭐 그거 보고 어우 청기누스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제가 좀 맞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저희 같은 고품질 또 짬짜면 여러분 1000은 채워주세요. 근데 또 우리 한번 먹으러 갑시다. 짬짜면. 짬짜면 안 먹어본 것 같아. 이게 뭐 감사합니다. 탕짜면이라는. 네, 예. 그래요. 지금 뭐 9시가 됐으니까 그래도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근데- 우리 차 소장님 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찍어 놓고 이렇게 전주코 있는 종목 하나만 말씀해 주셔. 아 저는 어제만 하더라도 그 원전 관련주나 항공 관련주를 좀 봤어요. 근데 지금 오늘 상황을 소장님이 찝찝하시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셔서 저는 현금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지금 특이한 게 시장에 큰 걸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 큰 거 보게 개별 되면 종목으로 지금 매매 못 들어가고. 하세요 네. 지금. 근데 의외로 시장에 뭐 아까 잠깐 저희가 뭐 강하게 가지만 매매를 못 하겠다라고 했던 게 로봇 섹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 뭐 종목이나 섹터 흐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IT 쪽에 움직이는 쪽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종목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매 기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많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대응하시게 되면 지금 시장 의외로 수익 안 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을 달라고요. 그죠? 좋아요가 950. 좋아요가 949. 아유 네, 예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요. 아니 그 정도보다도 근데 로봇 관련된 쪽에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하나 생각나는 거는 일단 아마 내일 CES 가서 또 핫하게 나올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AI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네, AI 관련된 섹터 쪽에서 아마 예전에 메타버스였는데 지금은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급락했다가 뭐 알체라 같은 경우 이런 종목도 AI에는 일과 좀 알아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 실적이 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런 변화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될 수 있고 만약에 좀 편하게 보시려고 하게 되면 어차피 로봇이 연결되는 게 스마트 팩토리고 거기다가 자동화와 관련된 쪽 FA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관련된 쪽이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잘하는 데가 어딜까요? 라고 하게 되면 앞서 삼성 쪽이 이제 투자 계속하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SFA입니다. 네, 주가 수급 엉망이고요. 주가도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부터 얘기했잖아요, SF. 작년에 얘기 드린 적 없는데. 그런가요? 네. 딴 사람한테 근데 이 실적은 변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한번 더 턴하는 거 확인하시게 되면은 그런 거는 챙겨보시는 게 맞겠다. 네. 안쪽에서 1,000원 넘었죠? 넘었어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 사이 넘었으면 오케이. 됐습니다. 네. 됐어. 넘었어요. 그래요. 이제 1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씨 오늘 어때요? 톰과 제리 직접 실물 보니까.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좀 재밌었어요? 웃기만 하다가 지금 일부가 다 간 것 같을 정도로 네. 약간 앞으로도 잘 묻어나고 싶다. 너무 교과서적인데요. 진심입니다. 네. 앞으로도 잘 이 조합에 묻어나고 싶다. 너무 우리 재밌게. 승희 씨 한 네. 2, 3주는 더 걸리겠다.
왜요? 그런 왜요? 식으로 왜요? 멘트하면 이게- 우리 톰과 제리하고 아. 같이 오래 못 가. 근데 이게 어. 제가 꽤 오래 걸려서 이러다 급체당할 수도 있는 게 제가 그 뉴스 진행하느라 지금 7년째 쌓아진 이 약간 경직된 아. 느낌이 있어서 2, 3주 안에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풀어주시면 제가 일주일 사이에 또 뉴스를 하고 그걸 채우고 아. 화요일에 풀어주시면 제가 또 뉴스 아. 진행을 하고 그걸 채워서 뉴스 어려우실 수도 뉴스 있어요. 진행하던 이승희 아나운서한테 지금 개콘을 하라고 하니 힘들지 갑자기. 그러면 저희가 아, 아니, 그렇게 아니, 해야죠. 아니 저도 방송인이라면 해야죠. 저도 편하게 하긴 하는데 그냥 들어오실 때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놈들 좀 디스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생각하고 근데 딱 사실은 들어오면 지금도 네, 많이 그래. 내려놓은 거긴 한데요. 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승희 씨가 계속 이쁘게 가려고 하네. 요게 근데 아마 네. 깜짝 놀라. 왜냐면 그 가끔 저 뉴스만 보신 분들은 뉴스랑 여기랑 너무 다르다고 하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많이 풀어져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세 분의 그 웃음 코드를 따라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럴 때는 1월 한 달은 드릴게요. 1월 한 달은 그럴 드릴게요. 일단 한 달은 좀 지켜봐 주시는 걸로. 주광주망대 타 이거 아 이거 그래. 나는 내일 모레쯤 알겠습니다. 읽지 싶다. 그래요. 진짜 만약에 네. 딱 요 말 하고 1부 마무리해야겠네. 수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 수요일 날 우리 목요일 날 새벽에 네. FMC 의사록이 나오는데 네. 그놈의 뭐 12월 FMC 다 우리 아는 내용이고 그 이제 몇 주 한 4주 2주인가 4주 정도 텀을 두고 나오는 그 의사록에서 살짝 그때 시장 상황 따라 갖고 얘들이 뭔가 뭐 하나씩 던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내용이 나왔건 간에 미국 증시가 소화를 해내고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이라고 쉐리들이 또 뭐 한 1, 2% 지수를 뺀다든지 하면은 진짜 국장 때리칩시다. 이래도 못 가고 저래도 못 가고 자들한테 뭐 휘둘리는 것 같으면은 제리도 정리하고 그냥 뭐 그럴 때 해야 되는데요. 저희 뭐 먹고 약간 살아요? 지금 분위기가 약간 저희 뭐 먹고 나 살아요? 그래도 먹을 종목은 있습니다. 그래도 먹을 쪽 네. 먹을까? 그래도 가는 친구들은 가잖아요. 예, 아무리 그렇죠? 힘들어도 뭐 방산주라도 갑니다. 그럴 때는 방산주라도. 알겠습니다. 자, 금요일 올 때 색감 한 눈에 딱 색깔 딱 보이는 거. 저게 유로스톡스예요. 코스닥이 이런 소리 안 하게. 색감. 색감이요. 색감. 예, 컬러감. 머리 염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1부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자리 정리하고 2부에서 김준송 대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